보험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신 적 있나요? 보험 때문에 속상한 적 있으시죠? 여기 좋은 보험 약이 있습니다.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또 찾아왔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보험의 내비게이션 친절한 나비입니다. 오늘도 함께 유익한 이야기를 해주실 두 분의 보험 전문가 빡대리님, 한수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야심한 밤에 말이죠. 날도 굉장히 춥고요. 겁나 춥죠. 네, 남들은 다 지금 연말 회식한다 어쩐다 그러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사무실도 춥고. 오늘 좀 왜 이렇게 추워? 마음도 춥고. 그러네. 아니 우리 한수희님은 얼굴이 왜 이렇게 노랗게 떴어요? 황다로운 어린이처럼. 진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얼굴이 되게 떴죠? 짜대가지고는. 네, 좀 뜬 것 같아. 네. 요즘 컨셉이에요. 불쌍해 황달이? 보이는? 네. 아니 저는 아까 처음 봤을 때 운 네. 줄 알았어요. 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눈이 눈물을 부었어? 눈물을 흘리. 그래서 요즘에 슬픈 드라마를 보고 왔나.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고 있어요? 눈물이 자꾸 나. 하늘만 봐도 눈물이 나고 바람만 스산하게 불어도 눈물이 나고. 벌써 갱년기 하나? 나이 먹어서 이제 남성 호르몬이 줄고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그게 되기 아니고 시작한 거예요. 이런 글을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남겼죠. 아들은 커가는데 아빠는 자꾸 작아지는 것 같다. 제 아들이 좀 커서 이제 부모 곁을 조금 떠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멀리 좀 보냈더니 네. 자꾸 보고 싶고 그립고 그러네요. 아들 생각도 동일한가요? 그러기를 바라는데 그러기엔 너무 즐겁게 지내는 것 같아. 그렇군요. 네. 아유, 어디서든 건강하게 잘 지내주는 게 최고죠. 그럼요. 네. 네, 잘 지낼 거라고 믿으세요, 아들을. 네, 뭐 저도 제 일을 열심히 하고 아들은 또 아들의 삶을 열심히 하는 걸로 하고. 그럼요. 아빠 근데 화이팅. 근데 소개를 요즘에는 안 하네요. 무슨 소개? 가끔 아, 이제 맞다. 우리 청취자들이 까먹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 간만에? 15년간 생명보험 손해보험 오랜만에 되게 까먹었지. 힘드네요. 아니 제가 진짜 신뢰가 있었는데 제 후배한테 이 프로그램을 한번 들어봐라라고서 이렇게 추천을 해줬어요. 네. 이제 보험업계에 있는 친구예요. 네네. 후배인데 1편을 딱 듣고 오더니 선배님 하면서 저를 막 등을 때리면서 막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생손 대비해서 빵 터졌다고 누구냐고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딱 생각이 났어요. 지금 마침 또 얘기를 하시는데 생손 대비 소개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너무 웃기다고 난리가 났어 진짜. 팬이 벌써 생겼네요. 자, 큐. 지난 15년간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대면과 비대면을 모두 경험한 생손 대비 한수입니다. 자주 해야 되겠다. 자주 이거 해야 안 돼요. 하니까 안 네. 되겠네. 다음에 한 번 더. 말씀하고. 네. 자, 오늘도 이 야심한 밤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럼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빠밤. 변액보험 파헤치기 파이널. 드디어 변액보험의 끝을 보는 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이게 내용이 만만치 않아서 좀 저희가 다소 긴 시간을 변액보험에 투자를 했잖아요. 솔직히 이제 조금씩 슬슬 피로감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 뭐 해도 내용이 끝이 안 나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오늘 저희가 마지막 이야기를 나눌 거니까요. 우리 전문가들께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시리라 저는 아주 큰 기대를 합니다. 맞죠, 한수희님? 그럼요. 자, 오늘이 변액보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켠에서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게 마치 밥 먹고 물 안 마신 것처럼 조금 아쉬움이 있다. 왜요? 왜냐면 이게 말로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보여드리면서 하면 참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그렇죠. 그게 좀 어려워서 그동안에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변액 종신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네. 오늘은 저축형으로 분류되는 변액 유니버셜 상품하고 변액 연금 상품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건요. 그동안의 어떠한 설명 중에서 우리의 변액보험 관련된 설명이 가장 쉬웠다. 보이는 거 없이도. 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자화자찬 같은데. 너를 띄워주는 건데 이러면 안 되지. 저 요즘에 좀 겸손해졌어요. 이제 새해도 다가오고 그러지 하니까 마세요. 올 연말을 이렇게 좀 불편해요. 마무리 잘하고. 불편해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데요. 그러지 맙시다. 여하튼 간에 뭐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저희 굉장히 최선을 다했죠. 네, 주변에서도 들어보신 분들이 조금 감을 잡겠다. 근데 이제 결국은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 물을 마지막으로 한 잔 딱 마시면서 식사를 마치고 싶은 분들은 알약보험에 의뢰하시면 그럼요. 또 전문가들이 바로 가서 직접 네. 사안에 따라서 설명해 드리니까 아주 걱정하시지 어렵지 않으셔도 않고 됩니다. 쉬운 현명한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 청취자분들 잘 선택하실 거라고 믿고요. 알약보험에 상담 신청을 하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알약보험을 치거나 앱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욜로캐스트를 검색해 앱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변액 유니버셜 보험과 변액 연금 보험 이 두 상품들에 대해서 매우 알차고 간결하고 쉽게 설명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 두 가지 상품을 좀 가볍게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좀 해드릴게요. 네. 변액연금이나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변액 종신보험하고는 완전히 가입 목적 자체가 다른 상품입니다. 변액 종신보험은 사망 보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고나 질병을 대비한 보장성 보험의 기능이 강화되어 있는 상품인데 그렇죠. 그에 반해서 이 변액 연금이나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상대적으로 보장성 보험보다는 꾸준하게 돈을 모으기 위한 투자형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축에 대한 기능이 더 그렇죠. 네. 물론 우리가 그 변액보험 기본서를 보면 변액 유니버셜 보험을 보장성과 저축성으로 따로 구분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실에서는 보험회사가 만든 상품 구조를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저축성 상품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변액 연금이나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하게 돈을 모으기 위한 투자형 상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저축성이 아니라 보장성 상품에는 보통 변액 종신보험,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그렇죠. 그러니까 종신이라는 단어가 좀 있거나 네네. CI라는 단어가 그렇죠, 좀 들어가서 그렇죠. 보장성이 좀 특화된 그런 상품으로 좀 구분이 되는 거죠. 예. 오늘 말씀해 주시는 상품은 그런 단어들이 빠진 순수하게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 대한 그렇습니다. 이야기인 거고요.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뭐 변액 유니버셜이나 변액 연금이나 이 두 상품의 목적이 사실 뭐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 다 투자형이고 또 장기적인 저축성 상품이다라는 건데 제 생각엔 뭐 그놈이 그놈 같아요. 그놈이라니요. 아니, 이분은 아유, 참 깜짝이야. 놀래 중간중간에 지금 우리 둘을 보면서 아유, 그놈이 깜짝이야. 그놈이라고 한 거예요? 빡대리나 한수이나 그놈이 그놈 같다 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내가 거기서 당신이 연금이야? 내가 유니버셜이고? 연금 그 연금 이 연금 아유, 깜짝 놀라네 진짜. 뭐 아. 그런 거지 뭐. 새삼스럽게 왜 네, 그래요? 일단 저기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없으니까. 그놈이 그놈. 네. 그래서 이 차이점, 차별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네네. 해주세요. 몇 가지 차이점을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거치 기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변액 연금 같은 경우에는 납입 기간이 끝나고 나서 네. 최소 1년 또는 뭐 5년 상품마다 약간 다르긴 하고 가입할 때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거치 기간이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변액 유니버셜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납입을 하다가 특정 시점에 뭐 최소한의 납입 기간만 충족을 하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해약을 하거나 연금으로 전환하거나 이런 유동성이 좀 있는 네. 조금 더 강화된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차이점이 있다면 그 변액이기 때문에 펀드가 붙어 있잖아요. 네. 그 펀드들이 숫자가 좀 달라요. 펀드의 개수. 네, 개수가 좀 네네. 달라요. 그래서 연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펀드 개수가 좀 적고요. 변액 유니버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좀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펀드의 네. 개수가 굉장히 많은 게 또 다른 차이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채권의 의무 비중이 변액연금에는 일정 부분 좀 있어요. 반면에 변액 유니버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채권 의무 비중이 없다 보니까 네. 좀 공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고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변액 연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변액 연금에는 그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 갖고 있지 않은 적립금을 보증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특별 계정에 들어가서 운영 수익을 내면서 굴러가는데 그 수익에 따라서 적립금이 이제 변동하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연금이 개시되는 시점에 회사가 보증하는 금액만큼 적립금이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족한 보증액만큼 네. 한꺼번에 이제 채워주는 방식도 있고요. 그 보증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다가 부족했을 때는 그걸 또 채워주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하게 되면 항상 채워주는 보증 제도들을 좀 갖고 있는 것들이 이제 연금 와.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과 조금 다르게 스텝업 기능이 있는 것도 있어요. 스텝업이라고 하면 이제 투자 기간 동안에 그 목표한 펀드 수익에 도달하면 네. 그 적립금이 픽스가 돼버리는 거죠. 어허. 그것을 이제 보정해주고 그 다음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그 금액을 또 픽스해주고 단계별로 스텝업으로다가 보증해주는 그런 방식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변액연금 상품을 본 것 중에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 가지고 있는 기능 있잖아요. 뭐 중도인출이나 납입중지. 네네네. 이런 기능들을 일부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아주 그러한 상품들이 아주 대중적으로 많아지지는 않았지만 네. 차츰차츰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네, 고객분들의 이제 니즈, 그 필요성을 좀 네. 감안해서 계속 개발되고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면은 좀 변액연금이 더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뭐 이러한 새로운 기능들, 유니버셜 기능들도 변액연금에 들어와지기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일단은 변액연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을 이렇게 보증해주는 그렇죠, 그렇죠. 제도가 있잖아요. 그 보증 제도에 굉장히 매력이 예, 있죠. 그러니까 이게 네. 투자 상품인데 이러한 제도로서 좀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변액연금을 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굉장히 좋은 장점도 있는 반면에 이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네. 이 보증 제도를 갖고 있는 상품들은요. 네. 그 보증 비용이 발생을 해요. 아. 네, 보증을 해주는 대신에 보험회사에서 그것에 상응하는 일정한 비용을 차감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거저해주는 건 아니죠. 그렇죠. 공짜는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좀 차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하. 그런 이제 보증제도는 결국에는 적립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때 네. 수익이 마이너스가 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기간을 장기간으로 나누고 펀드를 이제 주식과 채권으로 적절하게 분산해서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이제 마이너스 수익을 방어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네. 만약에 이제 동일한 펀드를 선택하고 동일한 수익을 낸다라고 한다면 변액연금이 갖고 있는 보증제도에 대한 비용이 차감됨으로써 오히려 변액 유니버셜 보험보다는 적립금에 대한 기대 수익이 좀 낮아지게 되는 그런 단점도 사실 있는 것이죠. 근데 너무 어렵나요? 아니 괜찮아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듣고 보면은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보증 비용을 좀 따로 내더라도 네. 예, 변액연금에 가입해서 일단은 안정적으로 원금은 좀 이렇게 뭐랄까 보증을 하고요. 보장을 받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몽땅 다 그냥 공격적으로 막 투자를 해버리면은 되잖아요. 이러면 안정성과 공격성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지 않을까? 뭐 그럴 수 이런. 있어요. 네. 근데 보험사도 바보는 아니에요. 우리 빵나비님보다도 훨씬 똑똑한 분이 빵나비. 빵나비 아니야? 똘게 빵나비가 빵. 어쨌든 네네. 네. 보험사에서도 결국은 이게 이제 수익이 악화되면 보험회사가 보증을 해주려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래서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그렇죠. 채권형에 맞아요. 상당한 부분을 투자를 하게끔 강제화하는 거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변액연금과 같은 경우는 상품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약 40%에서 60% 정도를 채권에 의무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나비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나머지 부분은 주식형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 사실 그래요. 제 생각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하다 보면 결국은 이 상품을 투자형 상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적금보다 조금 더 성과가 좋은 금융상품 정도로밖에 안 되는 기대 수익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면들이 이제 조금 더 투자로 인해서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제약이 될 수가 있어요. 기대 수익률 자체가 낮은 거죠. 변액연금이. 뭐 채권의 된다면? 의무 비중이 그렇죠. 40에서 60%가 들어가다 보니 주식형에 100% 들어가 있는 상품에 대비해서는 고객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그렇죠. 좀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해 보면 우리 나비님께서는 어떤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네. 연수익률을 몇 % 정도 기대하세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냥 숫자를 한번 찍어본다면. 그 현재 시점에서는 기대니까 네, 이건 기대. 희망사항이니까 7, 8% 이상은 나왔으면 좋겠어. 생각보다 욕심이 적네. 아우 나 굉장히 소박한 사람이야. 왜 이래? 아니 요즘에 하고 다니는 걸 보면 장난 아니던데. 뭐 다단계를 기웃거린다는 소리도 있어요. 인생 뭐 있냐 그러면서 한 방에 해결한다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어 그러고 뭐.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한테도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데 여하튼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이제 고객들에게 투자를 했을 때 연수익률 몇 % 정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다들 많으면 좋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내뱉을 때는 지금 우리 나비님도 7% 8% 이랬지만 돈에 뱉으면 왠지 도둑놈 심보. 그렇죠. 그렇죠. 심리적. 근데 혹시 아십니까? 15%의 마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건 뭘까요? 15%라는 수익이 굉장히 대단한 수익이에요. 실제로 연수익률 15%를 꾸준하게 내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그 회사만 현재 내고 있다라고 들려오는 풍문으로 들은 바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 15%가 얼마나 무섭냐면 매년 15%씩 수익이 났을 때 5년이 지나면 자산이 딱 2배가 됩니다. 오, 복리 기준? 아니 원래 이 펀드의 수익은 복리잖아요. 그렇죠. 전년도 대비 적립금이 계속해서 수익이 나는 그렇지,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나비님이 지금 이제 50살인데 아니야? 생긴 거 그렇게 보이잖아. 50살에 한 1억쯤은 있잖아요. 요즘에 갖고 있는 돈이. 껌이죠. 그러면 보세요. 1억이면 5년 뒤면 55세에 2억이 되죠. 네. 60이면 4억, 65이면 8억, 70이면 16억. 뭐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75이면 32억, 80이면 64억, 85이면 128억. 요즘에 몇 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 아직도 15년 남았잖아. 85세, 15년이 수명이 남아있는 128억까지는 할머니 어때요? 소용없어. 굉장히 매력적이야, 우리 입장에서는. 소용없어. 정답이야. 왜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근데? 곧 죽을래. 128억. 아니죠. 15년 남아있으면 아직 멀었어요. 근데 보세요. 그게 뭐냐면 돈을 계속 모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시드머니가 1억 원만 있어도 15% 수익이 꾸준히 난다면 그렇게 무서운 수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네, 다시 이제 역으로 돌아오면 실제로 우리 고객들이 우리 청취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청취자들이 바라는 기대 수익이라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허황된 허상일 수도 있다. 조금은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나비님 얘기한 것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한 7%. 그런데 이 변액 연금은 그보다 기대 수익률을 더 많이 낮춰야 돼요. 한 3%에서 많으면 한 4%요? 네. 뭐 이 정도라고 그 생각해야 정도까지. 되는 거고 지금 7% 정도의 기대 수익을 생각한다면 네.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내가 어떤 걸 선택할 건가를 고민해 볼 때는 내가 원하는 기대 수익이 어떤가를 먼저 따져봐야 되고 자 그런데 이제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내 원금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 네. 라는 생각이 있다라면 네. 당연히 욕심을 조금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좀 낮은 연금 상품 선택하는 게 맞을 수 본인이 있어요. 원하는 그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겠네요. 기준을 잡아야죠. 예, 그럼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우선이다라고 하면은 연금 쪽으로 가는 게 맞고, 맞아요. 예, 안정성도 좋지만 그래도 나는 투자 수익을 좀 더 바란다라고 하면은 유니버셜 쪽으로 갈 수 있겠네요. 맞나요? 네, 여담이지만 제가 아는 고객분들은 그 기대 얼마나 수익이 나면 좀 만족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은행보다는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맞아, 표현을 맞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그렇죠. 기대 수익률에 대한 그 기대감 자체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가 굉장히 있어요. 낮죠. 네,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참 격세지감이에요. 예전에 4%짜리 적금 뭐 그런 상품이 있을 때 너무 적습니다. 4% 쳐다도 안 가지고 봤어. 뭐 하냐 그때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뭐 2%보다 안 되니까. 제가 오늘 표를 봤는데요. 네. 98년도 IMF 때 우리나라 평균 금리가 몇 퍼센트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 한 18% 98년도면 되지 않았어요? 18%까지는 아니고 네. 평균 평균 금리로 보니까 18%면 아마 제2금융권이었을 네, 것 네, 같고요. 네. 14.9%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 정도가 나오고 2001년도 되니까 이제 한 4% 정도로 낮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14.9%면 아까 얘기했던 15%의 그 마법이 이루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꾸준히 그렇죠. 이루어질 수 있는. 아이고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좀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장시간 변액보험에 대해서 주구장창 얘기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변액보험 구조가 좀 어려워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만큼 설명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오늘 변액보험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변액보험 구조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들이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임팩트 있게 정말 무릎을 딱 칠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죠. 그래 좋아 이게 낫겠다. 나밖에 없어. 그래. 이런 설명 이게 좋아. 많지 않아요. 해봐.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정말 그림을 그리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 어떠한 그 보험 설계사들이 와서 설명을 하더라도 요보다 더 쉽게 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나비님 눈 감고 한번 그려보세요. 자, 우리는 지금 변액보험이라는 큰 술을 담글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를 하나 준비를 하는 겁니다. 술 좋지. 네, 오케이. 항아리를 하나 준비하는 거예요. 네, 항아리를 자, 어떤 모양의 항아리가 떠올라요, 나비님? 일단 커야지. 막걸리 이렇게 크게 오케이. 만든 것이. 그 항아리를 네. 준비했어요. 근데 이걸 우리 집에 두자니 너무 커서 둘 수가 없어. 그리고 술은 기온이 조금 잘 맞는, 온도가 잘 맞는 곳에 저장을 해야 되니까 동네 양조장에다가 항아리를 좀 관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갖다 놓은 이제 그 환경을 마련을 해놓고 매월 그 양조장에 들러서 한 바가지씩 술을 들이부어놔요. 딱 한 바가지씩만. 이게 이제 월 적립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액보험은 일반적으로 거치식도 있지만 매월 납부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매월 가서 한 바가지를 딱 부어놓습니다. 이 항아리를 관리하는 양조장 주인도 근데 관리비는 좀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매월 딱 한 번 이 항아리에서 소주잔으로 한 잔을 따라서 양조장 주인이 맛을 봐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할 때는 월대체 보험료라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조금씩 양조장 주인도 맛을 보는 거죠. 관리를 해야 되니까. 한 달에 한 잔씩. 그렇죠. 그리고 항아리 주인이 살다가 본인이 술이 한 잔 마시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돈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내 항아리에 있는 술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양조장에 들려서 몇 잔 떠먹습니다. 네네. 이게 바로 중도 인출입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리고 나서 때로는 이제 이 항아리 주인이 좀 벌이가 시원치 않아 가지고 그 달에는 한 바가지에 이렇게 들이부을 술을 구하지 못한 거예요. 이럴 때는 그냥 안 부어도 무방해요. 쉬어가는 겁니다. 그냥 술은 그 자리에 있을 그렇죠. 거니까. 쌓여있는 술은 그대로 있고 네네. 내가 추가로도 붓지만 않는 거죠. 대신에 그 양조장 주인은 소주잔으로 한 잔씩 빼고. 물론이죠. 그건 약속을 처음부터 한 거니까. 어쨌든 한 달 부리지 못하면 이게 바로 납입중지입니다. 기가 막히다. 그죠? 네. 자, 그럼 이제 관건은 뭐냐? 네. 여기까지는 알겠어. 네네. 그럼 이 항아리 속 안에 있는 술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해. 그러지. 이 들이부어 놓은 술은 그 안에서 미생물들이 끊임없이 움직여서 시간이 지날수록 발효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점점점 이 값어치가 높아지는 고급스러운 술이 돼가는 거죠. 이게 바로 투자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세월이 많이 흐르면 그래서 노후를 맞이하면 이 항아리 속의 술을 팔아가지고 내 노후자금으로 쓰는 거죠. 이게 바로 연금 전환입니다. 진짜 귀에 쏙쏙 들어온다. 와, 박수 진짜. 한번 쳐줍시다 이거는. 그래. 한 가지 사족이 있어요. 중간에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모든 금융상품 해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해지가 될까요? 이 항아리는 우리 집으로 들고. 아니지, 깨는 거지. 깨트리면 깨지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나의 꿈과 미래도 끝나는 거죠. 항아리가 깨짐과 함께. 그거는 약간 아닌 것 같은데? 왜요? 깨트리면 바닥으로 다 흘러내려서 쓰레기가 되잖아. 그래서 해지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우리 고객들께서 무엇인가의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중간에 해지하면 안 돼요. 아유, 취한다. 경각심까지. 그럼요. 완벽하다. 그만큼의 완벽해. 아까움이 있다. 특히나 보험상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기에 해지를 하게 되면 그 어떤 손실이 꽤 크잖아요. 그렇죠. 이런 네, 부분까지 네. 감안을 해서 항아리는 깨뜨리지 말고 잘 보관해야 된다. 이 사람 안 보이는 동안에 명가주조 갔다 왔나 봐. 명가주조 가서 술 담그는 법을 배워가지고 여기다가 풀어놓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멀리 보내고서 마음 아파서 거기 가서 먹고 온 거 아닐까?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얼굴이 이따위가 됐구나. 그래. 잘했어. 참 술은 두 분이 일각에 있는 분들인데 여하튼 그래서 제가 요즘 든 생각은 네. 제가 이런 변액보험의 강의를 할 때 이제는 소품을 좀 들고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술단지를 들고 가서 보여주는 거죠. 한 바가지 붓고 한 잔 떠먹고 그러다가 한 번 쉬고 그렇게 마지막에 해가지고. 퍼포먼스는 깨는 거예요. 망치로.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거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다 좀 올려봐봐요. 내가 싫어요 눌러줄게. 연말에 덕담한다 진짜 우리. 저희 알약보험을 듣다 보니까 빨리 상담 신청해서 보험 고민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으시죠? 하고 싶겠냐?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는 알약보험 홈페이지 욜로캐스트로 들어오셔서 첫 화면에 보이는 상담 신청 네모상자에 간단한 내용을 남기면 됩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완벽하게 보호해드리고요. 욜로캐스트 주소는 www.yolocast.co.kr입니다. 네이버에서 알약보험을 치고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변액연금 그리고 변액 유니버셜이라는 이 술단지. 네. 이 술단지는 어떤 사람들한테 적합한 상품일까요? 근데 저기 나비님. 네. 빵나비. 이름 바꿔야 되겠다. 나비님. 네네. 제가 여기 모니터링을 이렇게 잠깐 봤는데 네. 벌써 시간이 꽤 됐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얘기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오늘은 여기서 접죠. 네. 다만 우리가 그러면 스포일러를 하나 던지자면 지금 변액연금은 누구한테 적합하고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누구한테 적합하냐? 네네. 제가 볼 때는 변액연금은 우리 빡대리님한테 적합하고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나비님한테 적합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좋습니다. 찌찌뽕. 뭐야. 오늘 구시대적인.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그 이후의 이야기를 더 알차게 해드리겠고요. 절대 다음 시간 놓치지 마세요. 자, 일단 변액보험 파헤치기 파이널 전반부는 이쯤에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후반부는 네. 다음. 저희가 오늘 방송이 19화니까 21화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약보험은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을 먹고 자랍니다. 알약보험을 듣고 정말 좋은 방송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꼭 좋아요랑 구독 신청을 눌러주세요. 저희 이거 연말 방송이잖아요.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그렇죠. 연말 인사, 그리고 밝아오는 새해 인사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죠. 연말 메리 인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예, 건강하시고요. 내년에 다시 만나요. 제발. 올 한 해는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아마 청취자들도 돌아보면 참 다사다난했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근데 다사다난이 아니고 항상 평이하다면 그것도 역시 지루해서 삶의 재미가 없을 겁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즐겁고 스펙타클한 일들이 많이 있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알약보험 청취자 여러분, 올 한 해의 마무리는 보험증권을 꺼내서 나의 보험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두 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많이 모두 받을게요. 그래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때문에 뒷목이 욱신욱신 하신다면 저희 알약보험을 찾아주세요. 저희가 여러분께 딱 맞는 처방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알약보험을 듣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알약보험 홈페이지 www.yollocast.co.kr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페이스북을 통해 상담 요청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알약보험에 상담 신청을 하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알약보험을 치거나 앱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욜로캐스트를 검색해 앱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